저는 그거 다 일단 뺍니다.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결국 그러면 일단 가중 점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피디님, 그러면은 우리 학폭위 출석하는 것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오늘은 학폭위 가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가실 때 좀 깔끔하게 하고 가자. 외향적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외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은 잡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향적으로 좀 깔끔하게 가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더 깔끔한 옷을 입고 가시고 외형적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어떻게 하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입고 가라. 본인 학교 교복 딱 깔끔하게 입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복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그래도 좀 깔끔한 옷들 있죠. 너무 튀지 않고. 그런데 가끔 어떤 학생들 보면은 염색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염색이면 또 그럴 수 있죠. 뭐 피디님처럼 그냥 간단하게 갈색 계열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좀 원상복구를 하시는 게, 귀걸이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괜한 선입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자면은, 이건 제가 몇 번 경험을 한 내용이에요. 가해 학생 측 어머님한테서 들은 적이 또 있고, 피해 학생 측 어머님한테서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상대방 학생 또는 상대방 학생 부모님에 대한 뒷담화예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저랑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그 학생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아이는 평소에 어땠고, 과거에 어떤 이러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에서 유명하다,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뭐 여기도 뭐 하고 저기도 뭐 하고,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죠. 그게 어떤 취지냐면, 결국은 그 학생, 그 아이 부모님의 성향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류의 일종에 불과하다. 그 친구와 그 어머님이 너무 과도하게 그걸 해석을 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일단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자료도 가져오세요. 주변 사실 확인서들. 그 아이 부모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지는 대략 예측이 가시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학폭위 올라갈 때 같이 자료를 좀 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부모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다 일단 뺍니다. 하등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평가가 될 수 있냐 보면은, 우리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요, 책임을 저쪽으로 넘기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로 다퉈야지 그런 감정으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상대방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많이 하죠. 아버님이나 어머님 그렇다라고 하는데, 학폭위에 가서 스쳐 지나가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으면 정말 정상적이세요, 그분들 다. 뭐 물론 너무 좀 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학폭위 거기 출석하셔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상적으로 다 대답을 하시고 일반적인 분들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도 대부분이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학폭위에 있는 위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 측에서 막 저쪽을 비방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가해 학생 측이나 이쪽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까요? 전혀.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네. 결국 그러면 일단 가중 점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사실로 다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자기 변명일 수 있어요. 과도한 변명들이에요. 어떤 거 유형들이 많냐면은, 이건 또 뭐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 보자면은, 피해 학생도 이러이러한 행동을 많이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도 이렇게 대응을 해서 학교폭력 가해를 했던 것들이다. 이게 차라리 맞으려면은 마폭 신고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 정도 학교폭력이라면은. 그러면은 곰곰이 들어보면은 저쪽에서 했다라는 행동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다라기보다는 너무 미미해요. 그 사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증거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주장은 막 하는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위원들한테 말을 한다? 이건 역시 앞선 상황과 똑같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반성 전혀 하지 않고 있네, 모든 책임을 저쪽으로 넘기고 있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증거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러이러한 행동이 있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다로 차라리 결말이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질문들도 가끔 들어오냐면은 위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행동을 했을 때 제대로 그때 해결하지 않고 이런 학교 폭력 가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냐 라고 질문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득될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하고 우리 아이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적어도 내 책임은 정확하게 지고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들이지 저쪽에다가 행위에 책임을 넘기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이 위원과 싸우세요. 위원과 싸우면서 이제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위원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저쪽 편을 든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위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외도 있어요. 일반적인 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들어가면은 피해 학생 측에서 질문을 하고요. 피해 학생이 들어가면 가해 학생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시 반대로 질문을 해요. 너무 명백한 사안만 아니라면. 정말 뭐 CCTV 증거가 있고 뭐 누구나 목격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증거 자체도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은 한쪽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쪽이 들어가면 반대편 입장에서 질문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반대쪽이 들어가면 또 이쪽 입장에서 이쪽 주장하는 내용대로 질문을 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듣는 입장에서는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지? 왜 저쪽 편에서 자꾸 그쪽 말만 들어주는 거지? 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위원들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위원들이 되게 부적절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한테 뭔가 호통을 친다든지 아이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질문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위원장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 당일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자료를 이만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학교폭력 처분은 그 조치는 그날 결정이 돼요. 며칠 동안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날 결정이 되는데 당사자는 여러 명이 있거나 사건이 여러 개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자료는 버려지거나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이 자료 이만큼 해서 냈는데 안 받더라. 그러면 이제 어떤 처분이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 학생으로서 신고를 했다면 처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자료를 내시면서 증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정리본을 내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몇백 페이지짜리 자료를 내고 알아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그런 자료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그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사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당일날 자료 폭탄은 피하셔라.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가 안 된 거를 피해 학생 측 책임으로 미루지 마세요. 이것도 많이들 하시는 실수인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자기들이 열심히 합의를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 저쪽에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까 연락조차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반대로 자기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과 편지도 보내고 뭐 미안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근데 저쪽에서 아무 대응이 없고 뭐 마치 이건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가서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다 이쪽으로 무조건 올라오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사건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모든 책임을 피해 학생 측에게 넘기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합의를 받아들이냐 마냐는 본인들 순전히 자유의사예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가 안 됐더라도 그 학교폭력위원회나 이런 데 제출해야 될 부분들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건 발생 이후에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어떤 사과 편지를 보내고 그런데 아직 피해 학생 측이나 뭐 부모님들이 마음이 안 풀리셨는지 사과를 아직 안 받아주시더라.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 사과를 안 받아준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책임을 넘기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셔야 돼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본인 똑같이 사과하시고 충분히 하셨으면서도 그거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특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시면서 이거는 좀 금하시라, 자제하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이제 깔끔하게 하고 가라. 그죠? 두 번째가 사실 다툼이 아닌
피해 학생 측에 대해서 비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의 행동, 경위 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변명은 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위원과는 절대 다투지 마라. 다섯 번째가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일날 내지 말고 좀 미리 제출해서 정리해서 내라.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합의가 안 된 거에 대해서 피해 학생 측 책임으로 넘기지 마라.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적어도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가지는 않으세요. 좀 더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개별 사건마다 맞는 대응들을 하셔야겠지만 적어도 금기시되는 이런 행동들만 자제하셔도 큰 차이 없이 본인들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